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고 그 방법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래 문구에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도 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내용 보시면은 좀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아파트 분양권 일단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제가 항상 뭐 취득 시점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먼저 취득 시점을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자, 보통 일반 아파트 뭐 분양 뭐 일반 분양 뭐 나오고 하죠. 그러면은 이때 청약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좀 하다 보면 운이 이제 좋으면 이제 당첨이 되겠죠? 예, 당첨된 분들은 이렇게 계약금을 내고 이렇게 분양 계약을 하게 되죠. 예. 이때를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를 취득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제 분양권을 그러니까 전매하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걸 사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계약일이 아닙니다. 분양권 매수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예, 이렇게 취득 시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이게 취득 시점이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여튼 취득 시점 중요하고요. 양도세에서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거 많이 들으시죠? 엄청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거는 지금은 와닿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별도로 다룰 거고요. 모든 양도세가 그거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신고가 안 돼서 폭탄도 맞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건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일이 중요하다. 실제 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거보다는 하여튼 실제 잔금 언제 지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보다 만약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은 그때가 이제 취득 시점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을 한번 보죠. 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만약에 1년 미만입니다. 그때 양도했다. 그러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이 중요하겠죠? 날짜 계산해야 되니까.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분양권을 매도했다. 그러면은 양도세율은 40%가 일괄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 이상 보유 후에 만약에 매도를 하면은 이제 양도 차익에 따른 일반 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예, 얼마나 이제 양도 차익이 나왔나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세율이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누진 공제 부분은 별도로 다룹니다. 한번 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이런 공제가 되는지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다룰 거고요.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 하여튼 기준으로 무조건 50% 일괄 적용됩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도 50% 적용 안 되는 예외 조건. 요거는 제가 별도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아파트 분양가 양도소득세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양 아파트가 일단 공급가가 6억이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약간 이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때 당시에 자 계약금을 6천만 원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신 분이 이제 중도금을 내신 거죠. 뭐 1차, 2차.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뭐 1억 9천으로 했던 거고요. 보통 뭐 6억에 뭐 10% 단위씩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도금을. 근데 이 중도금은 잔압했을 수도 있고 대출했을 수도 있고 그쵸? 예,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 여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잔압을 했건 대출을 했건 다 여기 그 취득가로 그 전체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취득가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억 5천 했고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5천 붙었다고 하죠. 보통 P라고 하죠. 그쵸? 예, 프리미엄이 이제 5천이 붙었어요. 그래서 5천 붙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작자가 나타나서 이제 매도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가 이때 어떻게 되느냐? 양도가는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계약금 넣었죠? 중도금 넣었죠? 잔압을 했건 대출 받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 예, 그게 이제 취득가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돈 지금까지 낸 게 있으니까 P를 5천 받아야겠죠. 예, 플러스 프리미엄 5천 하면 이제 3억에 이제
매매계약이 작성이 되겠죠. P가 5천 붙었다면은. 자, 그 앞에서 뭐 했듯이 저기 일단 양도가는 3억. 예, 3억이었죠. 프리미엄까지 붙여갖고, 예, 그리고 취득가는 2억 5천이었습니다. 어떻게? 계약금 6천에, 저기 중도금 1억 9천 낸 거로 가정을 했죠. 예, 앞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프리미엄, 예, 5천이 붙었죠. 예, 5천이 붙었고, 예, 이제 뭐 젊은 분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요거를 이제 프리미엄 약자 P라고 합니다. 예, 더 얼만큼 더 내가 붙여서 팔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개수수료는 12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양도가 3억 기준으로. 제가 이거 그 분양권 예, 중개수수료 계산한 방법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원래 더 받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자, 그러면은 그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 이제 양도차익이 얼마 나오냐. 보통 그 양도차익은 분양권에서 보통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그게 이제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취득가에서 5천을 더 붙였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5천에서 이 필요경비 120만 원을 빼주면 양도차익은 4,8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분양권은 일단 장기 보유 공제는 없습니다. 그 조합원 입주권도 없습니다. 그런 보유 공제 혜택은 예, 없기 때문에 자, 양도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차익에서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빼주게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죠. 4,880만 원.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또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 참고로 제가 이제 공동 소유일 때 다루겠지만은 그 부부간에 이렇게 공동 소유하게 되면은 각각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절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냐?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 금액에 기본 공제를 빼주면은 4,630만 원 이렇게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용어들 양도차익 보통 양도소득 금액 처음에 헷갈립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 일단 계속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계산 방법은 제가 이제 일단 한번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런 근거로 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다루겠는데 제가 이제 중개수수료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올려놨어요. 요거 이제 항상 일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개수수료 할 때도 충분히 좀 제가 그 몇십 몇백이라고 써 있죠. 예, 그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자, 아파트 분양권 1년 미만 1년 미만이었을 때 한번 보실까요? 자, 조건은 같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여기 P가 붙은 거죠. 어쨌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필요경비 빼주면은 여기는 뭐 매입하는 경비는 없겠죠. 처음 분양권을 이제 계약한 분들이라면 이제 그거 가정한 겁니다. 일단. 그러면 양도차익은 4,880 고유공제 없죠. 양도소득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공제 빼주니까 과세표준 4,600 나오고, 자, 1년 미만이면은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50%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자, 그러면 2,315만원 정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지만 2,500만원 정도 세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즉, P 5천에 팔아서 2,540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예. 이제 요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요거를 한 1년 이상 2년 미만 예, 보유하고 팔았다고 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쭉 하는데 이때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40%가 적용됩니다. 자, 40%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은 한 1,852만원이 나오고요. 우리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하면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이제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상 이후에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죠. 양도가액 다 똑같습니다. 취득가액 다 똑같고요. 기본공제까지 빼면 4,600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부터는 6%에서 42%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4,600, 요 30만원 구간은 24%가 적용됩니다. 그럼 24%가 적용되면 한 1,100 정도가 되는데, 여기 누진공제 522만원을 빼주면은, 실제 양도소득 금액은 58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죠? 그 지방세 하면은 한 640만원 정도, 예,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럴 때 1년 미만하고 1년 이상일 때의 차이. 세부담이 같은 조건으로 할 때 500만원 정도 납니다. 500만원 정도 나고요. 자, 그러면 2년 미만하고 2년 이상하고 할 때 같은 조건으로 어떻게 세부담이 틀려지느냐. 이제 빼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다 그 지방세 포함된 기준으로 했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조금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번 하시는 게 계속 익숙해집니다. 자, 그러면 세금 중과분이 2년 미만보다 2년 이상, 예, 138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이게.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 물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교를 하면 1800만원 정도 세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좀 내용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세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자, 맞으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잔금일이나 이런 게 협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거랑 그냥 모르게 누가 이거를 웬만해서 얘기 안 해줍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아셨다는 것도 큰 이제 그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럴 때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은 자, 1년 미만하고 좀 기간이 겹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때 잔금일을 내놓는 거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잔금일을 좀 늦추자. 자, 500만원 차이가 나죠. 만약에 여기 1, 2개월 걸쳐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다른 거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지금 2년 미만하고 2년 이상. 근데, 자, 양도 시기가 1개월, 2개월 이렇게 걸칠 때가 있어요. 걸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보세요. 1, 2개월만 미뤄도 세금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구조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는 잘 이제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원래 분양권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매도할 때 그 매수자랑 그런 거 협의하고 설령 지금 이걸 보신 분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나 벌써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또 매도자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죠. 물론 계약서 사항은 있지만 실제 잔금 지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정이 생겨서 좀 늦췄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 굳이 이걸 얘기해 주실 필요가 없지만은 그냥 예, 그 대신 제가 한 1, 200만 원 빼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이런 그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그런 협의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만간 이거 한번 올려드릴 건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혜택 2019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세율이 좀 바뀌었고요. 예, 여기서도 절세할 포인트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도 충분히 여기도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양도 차익이 많으면요 이게 몇 천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세금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한번 좀 보시면은 예, 제가 아실 거고요.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다룰 거고요. 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세 방안이 가까운 데서 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요 분양권이 이제 일정 시점 지나면 이제 주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주택으로 되면은 이제 주택은 또 이제 취득 시점이 이제 주택으로 된 거 잔금 청산일 등이고 이때는 이제 취득세도 내셔야겠죠.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 이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제 주택으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카운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분양권이 전매 제한 걸려 있으면은 그건 안 되고요.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이제 내가 과연 주택을 취득한 뒤에 팔아야 될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다 보유기간 이제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분양권 상태로 매매해야 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런 조건 검토를 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예,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넘어가는 시점에 한 번 정도
그 전매 제한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볼 만한 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항상 강조하지만 취득 시점 이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분양권, 예,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한번 그 이해 안 가시면은 위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예, 하여튼 요런 거 특히 분양권 매매할 때 이런 매매 시기 이런 거 조율하는 거 여기 지금 단순히만 봐도 벌써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이상으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좋아요나 추천 부탁드리고요. 여기 밑에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 영상 올린 거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